네, 요즘 서민들 뭐 서민 관계 없이 계약금 넣고 이제 잔금 달려가시는 분들, 대출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발 동동 구르시죠? 예고도 없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는 집단 대출, 아파트 내 집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발 동동 구를 겁니다. 특히 빌라나 작은 집, 뭐 투룸, 뭐 조그마한 옆 18평, 16평 살던 분들 내 집 마련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내 집이 안 팔려서 대출 규제도 대출 규제로 해서 안 나와가지고 전세 놓고 나가려고 했더니 지금 못 하시죠. 그동안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강력한 종부세가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앞에 배달이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이죠. 그동안 뭐 월세 받으려고 빌라라든가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갖고 가셨던 분들 자기 집 한 채 살고 있어서 월세 받는 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이제 힘든 부분 어떻게 견디고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목은 대출 규제와 보유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잡힐까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 규제, 그다음에 뭐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잡혔다 안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해결이 잡히는 하다가도 또 시간이 가면 잡히지 못하고 또 규제가 끝나는 다음 시기에 또 혼란이 더 올 수 있죠.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특히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인위적으로 법으로 규제로 지금 현재 잡고 있죠.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박원순 시장 계실 때 7년 재임 기간 동안에 무려 서울시 의회 자료에 의하면 24만 8천 세대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렇게 양질의 주택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393개의 뉴타운 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해제시킴으로써 공급난을 가중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만한 집, 양질의 주택, 교육 환경 좋고 좀 나 정도 우리 방 3개 정도 뭐 화장실 2개 있는 30평대 아파트 또는 25평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데 이런 물량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폭등이 됐고 그리고 그 폭등을 좀 잡으려고 부동산 각종 규제 26번 정도 바뀐 그런 규제를 해왔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짜잘한 규제까지 하면 26번이 넘겠죠. 보이지 않게끔 대출 규제, 이자 규제, 뭐 보유세 상승 뭐 이런 수많은 규제들이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이로 인해서 잡힐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현상을 보면 지금 가격 상승이 안 되고 거래량이 현격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 징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호가는 높은데 거래량이 없죠. 그다음에 오히려 낮았던 아파트 가격들이 오히려 그 주택 가격 상승이 지금 현재 부분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현상은 대도시권에서는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주택자들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에 대한 또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가격이 치솟는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나도 지금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이 같이 겹쳐 있는 시기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낮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 뭐 아파텔 그리고 재건축 시장은 이제 위로 말할 수 없이 많이 가격이 올랐고 서울 주요 또 대도시 주요 지역의 재개발 요즘 뭐 모두가 다 뭐 거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게 재개발 시장의 가격 상승이죠. 그래서 모두가 재개발 시장에서 어디가 빨리 아파트가 되느냐 이러한 지금 현재 눈치 보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빙산 쪽 우리가 항상 빙산은 물 위에 20%는 떠 있고 80%는 숨어 있는 게 빙산이죠. 그래서
20%의 수면 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현격히 줄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잡혀가는 것 같고 보합세 유지하는 것 같지만 밑에 아래에 있는 수면 위에 나타나지 않고 계측되지 않는 그런 부분 산상에서는 지금 가격이 알게 모르게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밑에 기저에 깔고 있는 땅값이죠. 땅값,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이러한 깔고 있는 땅값들이 두세 배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서민들, 그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월세를 받기 위해서 공급되고 있는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풍선 효과의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부동산 지금 당장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요 방송이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8일인가요? 오늘 첫째 주죠. 월요일의 상황입니다. 이거 첫째 주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가 또 6개월, 3개월이 지나면 틀려진다라는 거죠. 틀려지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 규제들, 여기 갖고 있는 규제들이 과연 부동산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미 다 올라버릴 대로 올라버린 이 부동산을 가격이 더 얼마나 오를까? 과연 생각을 해볼 텐데 요 더 오를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난 뭐 9월 달에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하려고 하니까 10월 달에 제도가 바뀌고 11월 달에 더 규제가 강화돼 가지고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약을 전세 자금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 집주인 갖고 있는 사람도 전세가 잘 안 나가고 또 전세를 계약했던 사람도 전세 대출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규제들은 6개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규제가 오히려 경제 부분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민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또 가격이 좀 보합세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이제 눈에 띄지 않게 좀 오히려 좀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약간 하락된다라면 강력한 규제들은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월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취득세의 중과입니다. 1주택자는 13%를 적용되니까 중과가 없죠. 그런데 2주택자, 3주택 가지신 분들 내 걸 팔고 새로운 걸 사야 되는데 내게 안 팔리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좀 더 나은 집 아니면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 취득세 2주택제부터는 8.4%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 중과가 되니까 못 사게 됩니다. 그래서 멈칫하게 되고 내 걸 먼저 팔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좀 팔리지도 않죠. 그래서 잘못 샀다가는 취득세 중과 맞고 양도세 또는 양도세 중과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담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12월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이제 2주택, 3주택자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서 뭐 개인 한 주택자는 11억 이상, 그다음에 두 주택자 하시는 분들은 6억 해서 12억 이상 분들 오늘부터 종부세가 중과가 됩니다. 역시 1주택자의 경우에는 40%, 보유기간에 따라 40%, 연세, 나이에 따라서 한 40% 이게 공제가 돼서 큰 부담이 없는데 1주택, 2주택 가진 사람들 중과가 되죠. 중과가 되면 300만 원 날짜를 내야 될 분도 어떻게 잘못되면 3천만 원 나오게 되고 3주택자 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3천이 아니라 억대, 몇 억대 내야 되는 분들이 지금 발생이 돼서 이분들도 지금 현재 쓰라린 고심과 고민을 하고 있다. 8년이 뭐에 부딪히죠? 양도세 중과세에 부딪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중과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 부동산 투자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사는 것보다는
무주택,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데, 대도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니 땅값, 집값 너무 오르니까 또 인건비마저 오르니까 분명히 가격은 오를 거다. 그래서 지금 혹시 좋은 물건을 받을까 하고 기다리는 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종부세 중과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우리 서민들에게 크게 서민들에게 크게 부담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대출 이자의 증가. 대출 이자 올린다고 하면 가격이 막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데 과거의 사례 IMF 끝나고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보면 대출 이자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격은 상승하나 결국 이자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한 7, 8개월 정도면 조정이 되면서 안정을 추구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해오셨던 분들은 대출 이자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투자하시거나 한 번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부담 요인이 작용되죠. 여기 그래서 초보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거래를 현격히 줄어들게 한 건 딱 하나죠. 대출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지금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오죠. 뭐 신용도 뭐 자본주의사에서 신용 중요하다고 하는데 신용은 좋으나 나오질 않고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등급과 신용등급을 갖고 있고 정말 연봉도 높아서 받으려고 했더니 이거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신용대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하신 분들 신혼, 결혼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을 앞두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대출의 규제를 좀 열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은행에서 요즘 뭐 대출 받으려면 은행마다 갖고 있는 대출을 해줄 은행이 지점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뭐 대출 신청하면은 얼마 지금 준비됐으니까 선착순으로 오세요. 뭐 이런 문자를 받는다고 한답니다. 또는 그러니까 대출 자체가 지금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부담 요인이죠. 대출도 특히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지금 현재 용이롭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부담이 되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들이나 주택이 막 나와가지고 가격이 싸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매각이 안 되는 요인도 있겠죠. 이게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양도세의 중과세. 다주택자분들 원래 그냥 업그레이드 하려다가 자식한테 좀 오면 하나 좀 해주려다가 다주택자, 이주택자 걸리시는 분들 많겠죠. 의외로 또 많습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자식한테 뭘 해주려니까 양도세가 너무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부세를 한 번 더 견디고 혹시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될 때 한번 좀 팔아봤으면 팔면 어떨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아니면 그 기대감조차 없지만 양도세 중과세 부담이 너무 높아서 결국은 그냥 가져가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많죠. 이건 지금 현재 아마도 이게 이제 항상 출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출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매각의 부담도인 요인 하나는 이것도 자녀들의 미래가 자녀가 이제 대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 애들이 좀 성장할 때까지는 좀 내가 사줄 수 없고 자녀분들이 이제 자수성가해가 집 사기 힘드니까 부모가 좀 도와줘가지고 사주려고 이제 장래에 주택을 좀 마련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세 중과에 부딪히고 양도세 중과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좀 더 기다렸다가 자녀가 직장 다니면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그때 자녀한테 직접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할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학생 때나 돈을 못 벌면 부담부 증여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이 돈을 좀 벌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일정한 소득이 되면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뭐
꼭 뭐 강남, 공덕, 뭐 성수, 용산 아니더라도 그냥 서울에 어디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팔 수가 없는 부담 요인이 되겠죠. 세 번째, 의외로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자기 주택 있으시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그리고 또는 작은 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동안 오면서 월세를 받았던 생활자들이 많습니다. 연금처럼 받아서 생활했던 분들, 이분들 갑자기 자기 소득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팔아서 월세를 없애려고 하니까 수입이 감소되니까 당장 자기가 생계에도 영향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파는데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부세 중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월세 생활자의 수입 감소 이 부분도 매각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라든가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죠. 이 부분들은 대부분 소형이거나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그러한 주택들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역시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여세와 취득세 중과가 부담이 되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나 아니면 다 큰 성장하신 결혼하신 분들 손주 좀 고마워서 같이 좀 어떤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높고 또 증여에도 양도세 중과세가 또 붙는 경우가 있죠. 부담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취득세가 또 여기 개인 또 나누어지죠. 부담부 부분과 증여하는 부분은 13%지만 또 취득세 부분 부담부 부분들에서는 12%가 적용이 돼 가지고 이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주택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이 강의 자체가 대출 규제와 보유세인데 이 지금 내용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가 디테일에 내려가서 보면 상세하게 내려가다 보면 상당한 여러분의 문제에 좀 다가 있죠. 어떤 경우는 2개, 3개가 엮여 있고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조정되지도 않고 팔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출 규제, 이자는 높일 수 있지만 대출 규제 이 자체는 머지않아 이것은 사라질 거다. 과거 2006년도에도 봤고 대출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계 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은 아마 규제는 완화되거나 풀릴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내년을 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버틸 수 있으면 좀 잘 버텨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서 빨리 양도세 이 중과세 부분이라도 좀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좀 폐지가 돼서 그냥 일반 과세만으로 좀 팔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갖고 있는 보유주택이 시장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는 날이 왔으면 그런 바람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